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면접을 잘 보아야 하는데 자꾸 떨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채용하는 회사에서 떨어진 이유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라서 더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아마 대개의 탈락자들 중에는 면접을 잘 못 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번엔 면접을 잘 본 것 같은데 왜 떨어졌지? 정말 왜 떨어졌는지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나 위에 다른 것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들을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불합격하는 이유가 바로 나에게 있을 경우입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는데도 제대로 답변할 정도의 지식이나 상식, 경험적 요소가 없다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또 남보다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자기소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더더욱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둘째는 나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쟁이 심해서입니다. 면접관들은 소위 말해서 면접평가표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자의 용모나 태도, 인성, 자신감, 역량, 발전 가능성 등 많은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면접을 하기 전에 컨설팅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받든 아니면 집단으로 받든 최종 면접에 오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사전 교육을 받은 티가 납니다. 제가 직업상담 전문가라서 더욱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복장을 입은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장 차림에 검은색 구두, 그리고 여성들은 단정한 머리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같이 머리를 묶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기까지 합니다. 누구를 용모나 태도에서 점수를 깎을지 면접관들도 곤란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면접관이 질문하면서 누가 먼저 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동시에 오른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자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진짜 뭐 하나 흠잡을 틈이 없을 정도로 잘합니다. 면접관들도 이 지원자들이 최종 면접까지 왔으니 실력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누구를 뽑아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채용하는 수만큼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수를 매기고 그 중에서 점수가 많이 나온 지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뿐입니다. 결국은 떨어질 만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경쟁이 심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운입니다. 제가 운이라고 하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면접에 같이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면접관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합격의 운명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면접관을 해본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면접을 들어오는 사람들, 이것을 한 팀이라고 하면 대략 5명에서 6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면접관들은 면접을 같이 들어온 한 팀,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들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야말로 모두 실력이 빵빵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합격하기가 힘들지만 운 좋게 나랑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비교적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면 상대적으로 내가 우수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운동시합에서는 대진운이라고 하나요?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죽음의 조라고 하는 것들 다 대진운 때문이겠죠. 또 하나는 면접관들의 성향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맨 가운데 앉은 면접관은 그날 면접위원장이고요. 대부분 기업의 인사를 총책임지고 있는 인사실장이나 인사국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면접위원들은
기업의 각 부서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신입사원을 몇 명씩 채용하도록 배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접위원들이 다 다른 사람을 합격자라고 추천할 때 해당 부서장이 아니요, 내 부서에서는 일 잘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낫습니다라고 하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이 먹힌다는 것입니다. 왜냐, 입사 후 일을 시킬 사람은 해당 부서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쓸 사람이니 당신이 결정하시오 하고 결정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면접관들에게는 비록 잘 못 보였더라도 내가 지원한 부서의 부서장이 나를 잘 봤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채용하는 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당신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지원자 자신에게 있다면 그 원인은 찾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면접 경험이 없어서 당황해서 면접을 잘못 보았다면 여러 번의 면접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원자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 경쟁이 심해서 그럴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날 운이 안 따라주었을 경우입니다. 한두 번 떨어지면 좀 아쉽긴 하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3번, 4번, 5번, 심지어 그보다 많이 떨어지면 그때는 허탈감이 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떨어질까봐 겁부터 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취업에 대한 의지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해 하거나 의욕상실에 걸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 다른 지원회사에서는 합격할 거야. 이번 면접은 좋은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회사 면접을 지원하자 하고 자신을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면접도 자주 보면 경험이 쌓입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도 생기고 요령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한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떨어진 경험을 잘 분석해서 다음번 면접에서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